안녕하세요. 2019 학년도 고1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총평을 담당하게 된 장동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3학평 본 지 좀 오래 지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랜만에 시험을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 이제 해설 강의 듣고 또 총평도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국어 공부 방향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틀린 문제들 있을 텐데요. 틀린 문제들 잘 고쳐가면서 그죠? 자신의 어떤 약점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그 약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다음 시험 때는 더 발전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총평 영역별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화법, 작문, 문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 작문, 문법인데요. 자, 화법, 작문,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화법 영역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뭐 말하기 전략이라든지 뭐 평이한 어떤 그런 유형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제 보던 기출에서 보던 유형들이 나왔고요. 뭐 특별하게 뭐 설명드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부터 7번이 바로 화법과 작문의 이제 복합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 수능에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출제 경향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시험에도 이제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자, 7번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로운 문항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 충족형 문제인데 그 조건 충족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을 충족한 답안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선지의 길이가 상당히 길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시간을 좀 이렇게 잡아먹게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작문 영역인데요. 이 작문 문제 중에서 1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자료 활용 방안 문제인데 이게 또 사이즈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특히 그 자료로 활용된 그래프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그래프의 내용을 판단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문제 내용 자체로는 그렇게 막 어려웠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긴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화법과 작문에서 얼마나 시간을 단축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어려워했던 문법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자, 11번부터 15번까지 보면은 문법이 어려운 개념이 나오진 않았어요. 뭐 서술의 자릿수, 필수적 부사어. 11번부터 12번까지는 이제 지문으로 묶였는데 이게 지문이라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이 양이 좀 적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이 긴 지문이었으면 좀 어려워질 수 있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좀 작아서 거의 보기 수준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무난하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의 자릿수나 필수적 부사어를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시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은 개념을 모르면 이게 빨리 판단이 안 되거든요. 선질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늘 나오던 뭐 음운 변동이라든가 뭐 띄어쓰기, 의존명사와 그 다음에 조사의 어떤 그런 띄어쓰기 문제, 그 다음에 높임 표현, 하여튼 좀 평이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나왔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문법을 다 맞췄다 할지라도 자, 방심하지 마시고 문법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은 진짜 어렵다. 그래서 문법 개념들을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EBS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문법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계속 반복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화법, 작문, 문법 쭉 봤고요. 자, 문법에서는 따로 뭐 까다로운 문항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비문학, 독서 영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과학, 사회, 인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16번부터 21번까지가 이제 과학인데요. 과학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명과학 쪽이 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원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증산작용 이런 거 나왔죠. 자, 그런데 지문 자체 내용은 뭐 그렇게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자, 문제가 지금 20번 같은 경우 이제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롭게 우리 친구들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0번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 이제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한자가 좀 등장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국어 어휘 노트를 만들어서 우리의 빈곤한 어휘력을 해결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자,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정리해서 어휘력을 높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2번부터 26번까지는 이제 사회인데요. 자, 법에 관련된 그런 지문이 나왔죠. 그래서 뭐 평이했던 어떤 그런 수준의 지문이었고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4에서 3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인데요. 인문에서는 이제 인성론이 나왔었죠. 인성론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다 들어봤던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어떤 이제 지문들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의외로 자 26번 같은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하게 좀 상당히 높게 난도가 높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어휘의 문맥적 의미 역시 우리가 어휘에 국어 어휘에도 우리가 좀 집중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시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학년도 고1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가장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영역이라고 한다면 고전문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전문학의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요. 일단 문학을 보면 자 27번부터 29번까지는 현대소설이었습니다. 문성현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감동적인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문도 어렵지 않았고 뭐 문제도 평이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30번에서 33번이 이제 현대시 두 개가 묶였습니다. 백석의 여승과 문태준의 이제 가재미가 묶였는데요. 역시 뭐 그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시가 아니었고 또 문제 또한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까다로운 문항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문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시 같은 경우는 현대소설이나 현대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상법들이 있죠. 기본적인 감상법들. 현대소설은 인물에 주목해서 감상하고 현대시 같은 경우는 화자에 주목해서 감상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감상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제시된 어떤 그런 작품들을 잘 읽어준다면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 38번부터 40번에 고전소설 매화전이 있었지요. 자 매화전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예스러운 어휘가 많이 등장해서 읽을 때 자꾸 막혔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읽혀지지? 그리고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이런 식으로 지문 내용을 아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선지 판단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 고전소설을 읽으면서 자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이제 덕목 자세는 너무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는다.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판단하는 정도로서 이제 지문을 활용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까다로운 문학이라 한다면 38번의 서술상 특징. 고전소설에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낸 어떤 그런 선지의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 다음에 39번의 인물정보. 이거는 이제 매화전의 내용을 판단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 풀 수 없죠. 그래서 인물 정보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인물에 주목해서 감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설 감상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자 39번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를 또 해설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은 부분이 바로 41번에서 45번 고전 갈래복합입니다. 원래 갈래복합은요, 뭐 고전 시가와 현대 수필 뭐 이런 식으로 고전과 현대가 잘 묶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인데 이번에는 고전끼리 묶였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와 그다음에 고전 산문이 묶인 이제 경우죠. 그래서 보면은 이 44번을 제가 이제 뭐 까다로운 문항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41번부터 44번까지 41, 42, 43, 44 만만치 않은 문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선지 하나하나 판단할 때 이게 판단의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44번 같은 경우는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항인데요. 결국은 고전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그죠?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EBS에서 또 많은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좀 각적 많은 어떤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 문학의 어떤 그런 이 현대어 풀이, 문학의 어떤 원문이 있고 이제 현대어 해석본이 있는데 현대어 해석본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어떤 작품들의 내용을 좀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에서는 선택지의 내용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지문을 활용한다. 자,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문학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세한 내용은 해설 강의에서 제가 다 설명해 놨으니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것을 또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 학년도 고1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험 때 더 발전된 모습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고생했고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